제주도의 한 돈가스집은 방송에서 극찬을 받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덕분에 이 집을 찾는 사람들의 줄은 길어졌고요. 결국에는 밤을 새서 줄을 서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식당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온라인 예약을 몇 배의 웃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대신 예약을 해주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금액도 돈가스 값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가 넘는 수수료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직적으로 예약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2019년에 매크로를 이용해서 유명 아이돌 그룹의 팬미팅 티켓 9천여 장을 예매한 일당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10만 원대 티켓을 150만 원까지 부풀려서 되팔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돈가스 식당이나 팬미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대리 예약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리 예약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리 예약과 웃돈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말이죠. 우리 승희원님은 맛집 같은 거 엄청 찾아다니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인생의 꿈이에요. 아이고 이런. 근데 여기 처음 들어보신다는데? 아 진짜요? 그럼 아닌데? 아니 제주도는 아니 원래 서울에 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원래 상담해. 서울 네. 홍은동 네, 홍은동에 포방터시장이라는 포방터에 있던 거죠. 곳에 있던 건데 나중에 뭐 방송을 타고 나서 제주도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자, 백 변호사님은 네. 맛집 형수님 때문에라도 막 저는 엄청나게 찾아다니는데 네. 제가 여기는 사실 이 포방터에 있을 때, 홍은동에 있을 때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 난리였냐면 다음 날 낮 12시에 돈가스를 먹으려면 전날 밤 12시부터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밤을 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긴 거예요. 주변에 시장 사람들, 상인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12시부터 여기 줄 서갖고 오면 시끄럽겠어요. 그러다 결국 이번에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예약 때문에 너무 난리가 나서 여러 문제들이 좀 발생합니다. 돈가스 뭐 어떤 돈가스? 아니 맛집 아신다면서요? 아니 돈가스는 다 똑같은 거잖아. 저게 뭔가 아유, 다르게 그런 말씀 만들어. 아니- 욕 아니니까 먹습니다. 아니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아니니까. 돈가스 다 똑같다 이런 말씀하시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욕먹습니다. 말인데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아니 전 다음 튀김- 주부터 못 나오실 수 있어요. 아니 튀김.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뭐 저희가 상호명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뭐 어딘지는 짐작을 하실 텐데 가신 분들 계시면 채팅창에 뭐 약간 리뷰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송 기자 아무튼 이 제주도에 있는 이 돈가스 집이 워낙 맛집이고 뭐 예약이 막 팍팍 밀려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예약으로 바꾸자 뭐 하면서 이 지금 사달이 벌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주로 옮겼는데도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며칠 문을 닫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도입 시스템도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먼저 예약을 해놓고 돈을 몇 배를 받고 파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검색해보면요. 4시 이후면 아무 때나 삽니다. 금액 맞춰드립니다. 제발 팔아주세요. 이런 글들도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예약이 힘드니까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수수료까지 물고 내가 진짜 저걸 먹겠다. 근데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게 매크로를 이용해서 예매를 확 선점하는 그런 행위가 뭐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지금 게시판에 저렇게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막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자 매크로 하면 일단 그 뭡니까 킹크랩 네. 이 생각이 나네요. 사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인간이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면 사실 내가 클릭하고 다음 타임으로 넘어가면 다시 엔터키 치고 다음 타임으로 넘어가면 다시 엔터키를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계를 속이는 거예요. 기계를 속여서 지금 저게 매크로를 시연하는 장면입니다. 예. 동일한 반복 명령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제가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프로그램이 엔터를 사람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동일한 명령을 계속해서 계속 클릭을 하게 되니까 인간의 속도보다 기계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기계를 속이는 또 하나의 방법, 기계의 명령어를 속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매크로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경찰이 그러면은 이제 좀 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 검거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이싱, 피싱하고 좀 틀린데요. 사실은 틀린데 지금 말씀하신 매크로 같은 경우에 원래 경찰권이 민사 사건은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좀 업무방해 혹시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 아니냐 아니면은 예. 궁박한 처지라고 한다 하면은 부당 이득도 가능한데 그 돈가스를 먹는데 궁박한 처지냐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저 피해자라든지 그 업소에서 고소장을 넣을 경우에는 담당에서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법 적용하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매크로 사항에서 불법이라고 한다면은 가능은 하죠. 근데 예. 불법을 고소한 사람이 어느 정도 증거를 제시해야만 경찰은 수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백 변호사님 이거 다 네. 떠나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 맛있으면 먹겠지만 네. 저렇게까지 하면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뭐 제주도까지 가서 뭐 기분 좀 내보자 하는 차원에서는 그런데 저는 저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맛집을 그렇게 찾았지만 제가 이제 도저히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곳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몇 군데 종류별로 있는데 그건 저는 이제 그냥 포기하고 안 가는 편인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보통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프로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현장에 안표를 팔았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경기 가면 줄 서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나가다 아주머니들 이렇게 두 장에 얼마 이러면 이제 그냥 사서 들어가곤 했는데 그때는 경찰이 단속을 하잖아요. 안표 파는 건 불법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안표를 요즘에 그분들 다 거의 사라졌어요. 없죠.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를 모아서 하는 거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처벌 조항이 없군요. 예, 온라인으로 하는 건 처벌 조항이 없어요. 온라인 안표를 판매하는 건. 그러니까 안표란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예. 저렇게 매크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개 예약권을 받아서 팔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업무방해죄로 그러면 처벌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업무가 방해됐나요? 이 돈가스 집이? 뭐 가게 입장에서는 예약권 10개를 그렇죠. 내놨고 10개는 다 팔았어요. 어떤 일이 매크로건 뭐건 뭐 하여튼 팔았어요. 그리고 10팀이 왔습니다. 과연 이게 업무가 방해된 걸까? 그런데- 그래서 이러다 예. 보니까 이게 과연 업무방해죄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송 기자, 근데 그 앞서 얘기했던 그 아이돌 가수 팬미팅 예. 여기서는 업무방해를 적용했다면서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게 증명이 되면 업무방해로 처벌된 사례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019년 11월이었는데요. 경찰이 유명 아이돌 그룹 가수의 콘서트 그리고 팬미팅 입장권을 여러 개 매크로로 구매한 일당을 적발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온라인 안표 거래로 7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요. 13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150만 원에 팔았던 겁니다. 이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였는데 6개, 7개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예매 대행사가 구축한 티켓 판매 시스템의 그 운영을 무력화시킨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자, 승 의원님 그런데요. 다음 주가 당장 이제 추석 연휴고 그래도 뭐 그 가게는 피해가 없을지라도 이 사는 소비자들은 내가 이 돈가스 가게가 9,000원에 치즈 뭐 이렇게 돈가스를 판다는데 근데 그거를 막 4만 원, 3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소비자들은 피해잖아요. 그렇죠. 그 매크로를 돌린 사람이 이익이고 그 9,000원짜리를 3만 원, 4만 원에 사서 먹어야 되는 사람 분명히 손해가 나는 거고 그럼 매크로를 돌린 사람이 부당이득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아무리 고민을 해도 옛날과 달리 좀 우리가 선진화된 법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데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기계를 속이는 것도 결국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야 사기죄가 되는 거지 기계를 속이면 사기죄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계를 치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업무방해죄나 다른 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좀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우리가 사기죄 다음에 그 컴퓨터용 사용 사기죄라는 걸 만들었듯이 기계를 치팅하는, 기계를 속이는 것도 새로운 어떤 형태의 사기로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좀 처벌하는 규정도 만드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이게 됐습니다. 너무 애매한 게 아까 티켓 판매 같은 거는 티켓 판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걸 무력화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인데 예. 돈가스 집 예약 그 몇 장이나 되겠어요? 하루에 한 10개인가 되는데. 백인 한정이라고 그러죠. 그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다고 다 이게 뭐 업무방해나 뭐가 해당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 체계가 이제 이 세상의 발전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꽤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런 좀 혼선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팀장님 마지막으로 팀장님은 저기 가실 거다 안 가실 거다? 저기를 안 간다. 안 간다. 저렇게 비싸게 주고는 가지 않고요. 혹시라도 가서 그 가격 내고 먹지 더 주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할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경범죄처벌법상에 암표 매매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유흥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라든지 아니면은 배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백 변호사님 말한 대로 그런 어떤 업소도 아니고 아니 업소가 아니라 그 승선하는 승차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표를 하겠느냐 이제 문제는 있는데 아무튼 암표는 기차표라든가 배표 경찰에서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